투자자라면 이 눈여겨봐야 할 종목과 이 업종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종목들도 보면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실적이 안 좋은 거는 극명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걸로 최근에는 엔터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제 JYP 엔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네. YG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예. 그러니까 가이던스 대비 지금 다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SM도 예상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예상보다 좋은 쪽이 어디였냐면 일부 화장품 종목들인데 네. 이 화장품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을 왜 제가 갖고 나왔냐면 화장품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거를 좀 음.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의 종목들은 제가 뭐 제시하는 종목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급등했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차트가 다 위로 서 있죠.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왜 이렇게 흐름이 좋았나라는 거는 결국엔 실적이 좋았는데 네. 실적이 좋은 이유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왜 좋았는지. 근데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들 보시면 네.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죠. 예. 덩치가 가장 크고 주가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가장 대표적인 LG생활건강 똑같이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약간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그나마 뭐 코스맥스라든지 네. 흐름은 좋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지만 약간 조금 누워 있죠 차트가. 네.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 보시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이제 이런 클리오라든지 작은 종목들 예. 보시면 또 이제 우상향하고 좀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향 매출이 큰 쪽은 여전히 안 좋고요. 예. 중국향 매출이 전혀 없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이 매출이 제일 많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이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중국에서 북미나 유럽 쪽, 그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좀 매출처를 다양화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왔고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배경에는 뭐 팬데믹 종료에 따른 뭐 화장품 수요의 급증도 있을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기초 화장품도 뭐 잘 나가지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색조 화장품이 네.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케이팝이 지금 아까 엔터주들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케이팝이라든지 K컬처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만 이제 신인 그룹들이 한 10개 이상 데뷔를 하는데 예. 신인 그룹이 나오기도 전부터 빌보드 차트 뭐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예. 최근 베이비 몬스터 네. YG의 이제 신인 걸그룹이죠. 이제 오랜 경연 끝에 만들어낸 7명의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시작도 데뷔도 하기 전에 이미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0만을 돌파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가수들이 바르고 나오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최근 화장품 광고도 보시면 그런 친구들이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이어지고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엔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원들이 보통 미국을 거쳐서 지금 다른 데로 퍼지는 네. 그래서 빌보드 차트를 거의 안방처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장품도 북미 쪽으로 지금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미국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 동남아까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또 다시 일본 쪽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중국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는데 네. 중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워낙 좋아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인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중국을 탈 중국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중국은 결국엔 나중에 또 한번 중국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랑 유럽, 뭐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네.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배경을 아시면 종목을 찾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안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색조 화장품을 좀 많이 하는 회사들, 네. 그 다음에 중저가 회사들, 네. 중저가 화장품을 좀 파는 회사들이 잘 나갑니다. 그 이유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예. 근데 이제 얼굴을 뭐 꾸미거나 가꾸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고가의 화장품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고 네. 중저가 화장품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데 예전에 중저가 화장품이라고 하면 뭐 발음이 되게 안 좋고 뭐 잘 네. 번지고 잘 지워지고 이랬는데 네. 최근 중저가 화장품 품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제 그 소비 패턴이 가성비 위주로 가다 보면서 오히려 이런 중저가 브랜드들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중저가 화장품을 만들면서 중국향 매출이 좀 적고 미국향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 국가들의 매출이 많은 회사들 위주로 해서 종목을 픽하시는 게 네. 화장품의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종목들 아까 이제 조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중저가 중심의 브랜드 그리고 미국 쪽, 유럽 쪽으로 이 케이팝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는 이 기업들이 상당히 투자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주목해 보면서 좋을 만한 이 탑픽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한 뭐 세네 종목 이상이 있는데 네. 일단 두 종목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화장품 관련주 처음으로 이제 꼽았던 게 실리콘투입니다. 네. 말은 좀 실리콘이 들어가니까 약간 2차 전지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네. 한데 사실은 화장품 유통회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네. 이 회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화장품을 주로 소싱을 해서 좋은 브랜드들을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판매하는 그래서 네. 예전에 유행했던 이커머스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커머스의 역직구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걸 사갖고 가는 예. 그런 형태의 역직구로 이제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상장을 한 회사인데 지금은 중국향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중국은 아예 진출을 안 했다. 취급을 안 했네요. 예, 아예 안 했고요. 그 이유가 결국엔 중국은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그쪽을 하느니 오히려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많이 안 알려진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동남아, 유럽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거의 한 25% 가까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 한 8% 되고 우리나라도 한 8%, 네. 나머지 동남아도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한 8%에서 9% 가까이 되고요. 예. 유럽도 지금 최근에 성장세가 지금 한 5%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유럽은 최근 뉴스를 보면 실리콘투 뉴스를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점유율이 2%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판매 비중이 네. 예전에 이제 1%대에서 뭐 0.8, 뭐 1.0 이렇게 하다가 지금 2.5까지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이 우리 국내 브랜드들의 파워 이제 소싱을 잘해서 지금 중저가 화장품 특히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좋은 제품들을 해외에 잘 수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실리콘투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이 회사가 2020년에 지금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2020년에 80억을 벌었던 회사고 예. 2021년도에 88억 네. 매출은 올랐습니다. 이때도 더 예. 900억대에서 1,300억대 작년에 매출 1,653억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42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올해 보시면 올해는 한 분기가 지났죠. 예. 올해 한 분기만에 580억을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을 74억을 거뒀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네요. 계속 오르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21년도 정도에 거의 한 8, 90%를 한 분기에 다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향후에 그럼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수 있느냐?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죠. 예. 이게 다는 이유는 주봉을 보시면
이 여기서 한번 물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슈로 올랐다가 한번 빠졌을 때 이때 물렸던 분들이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자꾸 윗꼬리를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 물량이 근데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그러네요.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소화는 거의 이제 다 됐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 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지금 4,000원대 후반인데 4,500원 정도까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조정이 나와봐야 제가 볼 때는 4,500원 정도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시다가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1분기 이렇게 좋았는데 2분기는 안 좋은 거 아니냐. 2분기도 또 마찬가지로 좋아지겠죠. 오히려 1분기는 겨울을 끼고 있는 1, 2, 3월이라고 보시면 북반구에서 2분기는 오히려 4, 5, 6이죠. 네. 한참 날씨가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시기고 이럴 때는 오히려 화장품의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매출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실리콘2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건 이 회사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화장품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잉글우드랩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온 이유는 실적이 1분기에 53억, 56억, 전년도에 99억 벌었던 회사가 한 분기에 56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네. 잉글우드랩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 주로 매출이 다 미국이다.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어디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예, 대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여성분들은 좀 뭐 회사는 모르시더라도 아실 수 있는 게 3중 기능성 비비크림을 처음 개발한 회사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요즘에 비비크림 바르시죠? 네. 예. 선크림도 바르실 거고. 네. 근데 선크림 기능 안에 비비크림 기능도 같이 넣고 또 뭐 자외선 차단도 같이 넣고 뭐 이렇게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그다음 기능성 네. 그다음에 비비의 기능성 그다음에 뭐 주름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만 발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쓰는 제품 보면 대부분 이 기능이 한 두세 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위에 가장 써 있죠. ODM, OEM 전문회사. OEM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갖고 그 화장품 브랜드 회사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건데 네. 한마디로 레시피를 다 주는 겁니다. 예. 근데 ODM은 내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획을 했는데 니들이 개발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개발과 생산을 같이 하는 걸 ODM이라고 하는데 네. 주로 이제 이걸 잘하는 회사가 예전에 코스맥스였었고 한국 예. 콜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약간 중저가의 기능성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ODM, OEM을 잘하는 회사 그리고 잉그레드랩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도 미국 중심의 생산 거점을 갖고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는데 네. 중국에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잉그로드랩을 인수하면서 더 커졌다. 그래서 한중미를 다 하고 있다. 네. 중국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한국과 지금 미국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또 긍정적인 건 일본향 매출이 가장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을 때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네. 점상을 한번 간 날이 있었습니다. 예. 이 5월 10일 날 바로 상한가를 갔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조금 거래량은 좀 줄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예. 이 주봉상 보시면 주봉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 코스메카 코리아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거래량 네. 이번 달에 거래량이 폭증했죠. 네. 터졌네요. 예, 터지고 지금 강한 양봉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 물려 있었던 분들이 팔았겠죠. 네. 네, 매물대가 좀 있었습니다. 딱 보시면 매물이 있죠, 이쪽에. 네. 이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잘 지나고 나면 코스메카의 실적 추이를 보면 지금 이제 뭐 주의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갑자기 급등하고 이래서.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 슬로화되다가 결국엔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한 주 만에 이만큼 올라왔죠. 네. 예, 그러면 여기에 많은 매물들을 제치면 19,500원 뚫어주기 시작하고 2만 원 가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종목이 될 수 있다. 네. 지금은 19,000원까지는 보시고 접근하셔도 된다. 대신에 이 단기에 여기서 보면 급등을 했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한 14,000원대 뭐 후반 네.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은 다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그루드에까지 세 종목 말씀드렸죠. 예. 그 외에도 이제 있습니다. 뭐 주목하셔야 될 게 뭐 클리오라든지 예. 지금 이렇게 중저가로 이미 좀 잘 알려진 회사들입니다. 네. 여기도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20년에 62억 벌었고요. 예. 21년도에 139억, 네. 작년에 179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240억을 벌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첫 분기에 52억을 벌었으니까 얼추 잘 하고 있다 지금 네. 계획대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로 실리콘투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인그루드랩 그리고 클리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 또 다른 업종이나 또 다른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또 뭐 아시아품 한 종목도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이웨딩이라고 혹시 아시죠? 예. 그 최시라 씨 남편. 남편분이 하시는. 예, 네. 남편도 연예인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네. 그분이 하는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김태욱이었나? 예, 김태욱이. 네.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화장품으로 지금 굉장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 웨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웨딩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도 굉장히 진심으로 잘하고 있다. 최근 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이 회사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주봉 보면 거의 이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우상향이죠. 그러네요. 이 회사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